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포트폴리오 관리는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기업 금융, 우리가 이제 기업 금융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총 몇 문제 나오냐? 그죠? 10문제 나와요, 10문제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기업 금융이 한 30%, 그죠? 포트폴리오 관리가 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금융 문제는요, 30%인데 10문제가 나오면 이제 3문제 정도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문제가 나고, 사실 또 포트폴리오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기업금융은 그 양이 은근히 많긴 한데 왜 30%냐? 기업금융 문제는요,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 아니면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많이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 관리는 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된다는 게 이슈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시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기업금융은 주로 이제 암기 위주로, 물론 당연히 이해를 어느 정도 선행하시고 바탕으로 암기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는요, 암기보다는 진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굳이 한다면 요거는 이제 재무 관리에 있는, 그죠? 뒷부분 자본구조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투자론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재무관리나 뭐 투자론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파생상품과 이런 투자론의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 그죠? 어떤 이론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약간의 공식을 암기하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상의 자산은요, 두 가지가 결정해요. 수익하고 위험. 투자 가치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주식, 그렇죠? 뭐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은 두 가지 변수가 결정한다. 이 자산의 가치는 기대 수익, 그렇죠?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위험, 이 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그 기업금융에서 자본예산 배웠잖아요. 자본예산에 대한 투자 타당성 평가죠. 그 기업 가치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에 현금 흐름이 있고, WACC라고 할게요. 물론 이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요 보통 WACC 대신 R, 그렇죠? 할인율을 쓰죠. 요 수식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 어떤 자산의 가치를, 그렇죠? 높이기 위해선 그 자산이 돈을 많이 벌든가, 아니면 그 자산이 갖고 있는 할인율, 위험을 낮추든가 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 주식의 가치, 좀 더 포괄적으로 한다면 어떤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기대 수익하고는 우리가 정비례, 그다음에 위험하고는 반비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함수죠.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로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가 결정된다. 이 기대 수익은 뭘로 결정하죠? 캐시플로우, 그죠? 캐시플로우니까 우리가 회계적으로, 그죠? 어떤 이익이 주어진다면 이익을 현금 흐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그죠? 포트폴리오 관련은 기대 수익 대신에 위험이라는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포커스 해보겠다. 기업에서도 위험이 있잖아요. 그 위험이라는 건 이거죠. 기업의 위험이, 그죠? D하고 E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그죠? 투자 수익률, 평균 투자 수익률, 요거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은행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최소 이만큼의 수익은 얻어야지 라는 투자 수익률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자본비용이라고 하죠. 자본비용. 그래서 투자 수익률과 자본비용은 동전의 양면이고, 어느 곳에서 이걸 보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은 여기서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란 건 어떤 거냐, 투자 수익은 뭐냐, 내가, 그죠? 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금융, 그 재무구조에서는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 수익률을 안 보고 자본비용으로 봤잖아요. 이번에서는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몇 % 받아야 되는지, 내가 증자에 참여할 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정하고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대 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죠?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높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세계가 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배한다. 이거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자본 비용을 통해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조달 비용을 계산했지만 이건 반대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두 가지죠. 배당소득, 시세차익. 시세차익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이득이라고 부르죠. 투자 수익률은요. 그래서 기말가격, 기초가격, 지초가격. 이거죠. 주식이 그죠? 현재 100원이에요. 1년 후 T 플러스 1년에 150원이 됐어요. 수익률 얼마 되죠? 150원에서 100원을 빼고 거기다가 원금 100원으로 나누니까 50%죠. 주식의 투자 수익률. 요게 이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다. 요거죠. 요거 R인데 PT. 그쵸? 근데 주식은 요건 뭐죠? 자본이득이죠? 요 자본이득 더하기 배당소득까지 계산한다. 요게 바로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기대값이죠. P라는 게 확률이에요. R이라는 게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확률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또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의 수익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의 수익률, 그다음에 경기가 보통일 때 주식의 수익률. 근데 경기가 좋을 때 확률, 경기가 안 좋을 때 확률. 이거죠. 요 확률, 경기가 안 좋을 때 확률과 그때의 기대 수익률, 경기가 좋을 때 확률과 그때의 기대 수익률, 경기가 보통일 때 확률과 그때의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전부 다 가중평균에서 도와버리면 기대 수익률이 측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번 문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 기대라는 건 뭐예요? 기대는 요 E라는 게요, 이거죠. expectation. 그러니까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죠? 내가 미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의미라는 건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 미래를 지향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주식 수익률은 미래는 몰라요. 그렇죠? 이 확률도 뭐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그 발생한 상황의 확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요 expectation, 요 E가 들어가는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이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관찰하기도 어렵죠. 그럼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는 건 뭐죠? 과거에 대한 보유 수익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수익을 우리가 가정할 때 이렇게 가정해요. 여기가 시간이 있어요. 여기가 T는 0기예요. 오늘인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얘가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1번, 2번, 3번. 어떻게 예측하죠? 1번을 많이 쓰죠? 왜 그러냐? 보통은요, 우리가 미래 수익률 예측할 때 과거에 이랬으면 미래도 이럴 거 아니냐. 그죠? 야, 너 1년 전에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아침, 점심, 저녁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먹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먹어, 안 먹어? 아무래도 먹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관성이라는 걸 많이 과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그래서 미래 거를 보려면 과거에 있는 보유 수익률을 한번 보자.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이 보통 좋았다. 그러면 미래도 좋을 것이다. 나빴다. 미래도 나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얻기 어려우니까 과거 값을 통해서 미래 값 한번 예상해 보자 라는 측에서 과거 보유 수익률이에요. 크게 보유 수익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 산술 평균 수익률, 기하 평균 수익률. 산술 평균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이거 용어들이 서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익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 가중 평균 수익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 생계에 보면 펀드 매니저가 있잖아요.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는요, 투자 금액을 투자자가, 그죠? 고객이죠. 고객이 돈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이 뮤추얼 펀드의 펀드 매니저의 투자자, 그 펀드 매니저의 그 운용에 대한 수익률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거죠. 왜냐면 현금 흐름에 따라가지고 또 내가 돈 버는 건 똑같은데 현금 흐름이 들고 나간 거에 따라가지고 내 수익률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돈에 대한 가중 평균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산술 평균 수익률은요, 2 더하기 3 더하기 1. 얘 얼마야? 얘 평균은. 그렇죠? 나누기 3으로 나누면은 2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산술 평균 수익률이에요. 10%, 20%, 30% 나누기 3. 그래서 산술 평균은 보통 시간 가중 평균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기하 평균 수익률은요, 현금 흐름이 복리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한 수익률 우리가 기하 평균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T가 0기. 그렇죠? T가 0기, T가 1기. T가 2기예요. 그러면 총 2년 동안이잖아요. 현재 주식이 100원이에요. 200원이 됐어요. 또 10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얼마가 됐죠? 이때? 100원에서 200원 왔으니까 수익률이 100%죠?
여기서는요. 200원에서 100원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죠. 기업 평균, 산술 평균 수익률은요. 100% 마이너스 50% 수익률이니까 더하기 나누기 2로 하죠. 그럼 평균적으로 25%죠. 아,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25%구나 라고 산술 평균을 이렇게 계산해요. 기업 평균은 근데 실제 맞아요? 100원짜리가 얼마 됐죠? 100원 됐죠? 그럼 수익률이 몇 %예요? 0%야 되죠? 근데 얘는 25%로 계산해요. 기업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100이잖아요. 1 플러스 100%, 그다음에 1 마이너스 50%, 이거를 2년이니까, 그죠? 2분의 1씩으로 나누고 빼기 1 하자. 그럼 얘는 2죠. 얘는 2분의 1이죠. 2 곱하기 2분의 1은 1. 1에 2분의 1승은 1. 1 빼기 1은 0. 기업 평균 수익률은 0%죠. 야, 산술 평균 수익률은 25%지만 기업 평균은 0%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산술 평균이 기업 평균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게 계산된다. 그래서 기업 평균 수익률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익률을 쓰는데 계산하는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기업 평균 수익률은 현금 흐름이 복리로 재투자되는 것까지 가정한다. 요 공식인데 요 공식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N승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계산해라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장에서 재무계산기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쌀집 계산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냥 사칙 연산만 되는 계산기를 들고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분의 1승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평균 수익률을요 이렇게 막 계산해라 라는 문제보다는요 요 각각의 수익률의 특징, 그렇죠? 차이점, 같은 점, 주로 차이점이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고요. 아니면은 다른 문제,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한 평가할 때 그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서 얘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초 지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은요, 중요하다, 그렇죠? 과거 보유 수익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위험 있어요. 투자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무 쪽 파이낸스에서 투자 위험을 얘기하는 건요, 투자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투자 위험이냐? 예를 들어 나의 목표는 15%예요. 근데 보니까 A 자산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B 자산은 여기 있어요. 얘는 12%, 얘는 뭐 17%라고 해요. 그러면 C 자산은 딱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 A하고 B도 위험은 뭐냐? 12%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익보다 낮은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 세계에서는 얘 B도 위험이라고 보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15%인데 오르거나 낮은 거 나 싫다. 나는 딱 내가 원하는 것만 할래. 이게 이제 이거를 벗어나는 게 우리가 투자에 대한 위험이고 투자 수익의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대한 투자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그죠? 올라도 내가 기대한 건 15%니까 실현 안 됐잖아요. 떨어져도 실현 안 됐잖아요. 실제 결과가 기대 결과가 다를 가능성. 그래서 이걸 주로 뭘로 하냐? 분산하고 표준 편차로 우리가 측정한다. 뭐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분산은 퍼진 정도잖아요. 그렇죠? 분산은 퍼진 정도고 퍼진 정도를 좀 표준화시키는 게 표준 편차죠. 분산 값에다가 루트를 한번 씌워주는 게 표준 편차죠. 이게 위험이다.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최적 증권, 주식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자산, 넓게 보면 자산, 좁게 보면 주식이라고 할 수 있으면 최적 증권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우리가 변수가 있었죠. 하나는 수익, 하나는 위험이에요. 두 가지 변수 중에서 최적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요 지배 원리라는 말, 요거 일단 알아두세요. 지배 원리가 뭐냐? 세상에는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두 가지 변수만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위험이에요. 하나는 기대 수익률이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죠? 그죠? 기대 수익률은 높게, 그죠? 내 보상은 크게, 위험은 낮게,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보통은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크고, 위험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도 낮죠. 근데 사람들은,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률이 높은 거를 사람들은 선호하고, 만약에 수익률이 똑같다면 위험이 낮은 걸 선호한다. 이게 바로 지배 원리예요. 그럼 지배 원리에 따라서 여기 다양한 자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D하고 E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D하고 E는 보면 수익률이 같아요. 같은 현상이 있어요. 위험은요?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위험은 E가 훨씬 커요. 그러면 여러분 D하고 E 중에서 야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은 E가 크네? 그러면 나는 D를 선택해야지.
D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쵸? E는 열 위에 있는 거예요. D하고 E 중에 보면 누구나 열이면 열, E 대신 D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D하고 C는요? 뭐야? 위험은 같잖아요. 위험은 같은데 수익은 D가 높아요. 합리적인 사람이면 D하고 C 중에도 C는 선택 안 해요. D를 해요. 그렇다면은 본다면 요 안에 어떻게 보냐면 D를 중심으로 이렇게 격자를 그려요. 요 안에 있는 거, 이 중에서 얘 제일 끝에 있는 얘가 가장 우수한 투자 증권이다. 그래서 요 안에. 그러면 D하고 B하고 있으면, 그죠? 사람들은 어떤 거 선택하죠? 뭐야? B는 D보다 위험이 낮네? 수익도 낮고, D는 위험이 높고 수익도 높네. 서로, 그죠? 누구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사람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D하고 B는 사람의 선호구나. 그럼 A하고 B는요? A는 B보다 위험이 더 낮네? 수익률도 더 낮고, A하고 B 역시도 서로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D는요, E하고 C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D하고 B 사이는요, 서로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B하고 A 사이도 서로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A하고 D 사이에는요, 서로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배 원리는 뭐냐? 기대 수익률이, 그래서 미래에 얻게 되는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제일 낮은 거를 선호하고,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를 선호한다. 이게 지배 원리고, 최적 증권, 내가 투자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투자해야 될 증권은 뭐냐? 이걸 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용어를 쓰는데,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자산의 집합. 그래서 그렇죠? 지배 원리니까 나는 A, B, D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근데 나는 뭐예요? 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위험이 좋아. 나는 진짜 인생 뭐 있어? 한 방에 그냥 한 방이지. 이런 사람들은 D를 선택하는 거고, 야 원금을 잃으면 안 돼.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원금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은 A죠. 아무래도 좀 위험 선호도가 조금 높은 사람들이 D 증권을 선택하고, 위험 선호도가 안전자산, 안전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A를 선택하겠죠. B는요, 이도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위험. 야, 너무 위험이 높으면 망해. 너무 위험이 낮으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나는 적정한 수준에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란 말 많이 듣잖아요. 포트폴리오는 뭐냐? 포트폴리오는요, 자산의 집합. 자산의 집합이. 집합은 뭐죠? 최소 2개 이상이 있어야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 삼성전자 하나만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같이 갖고 있다. 그럼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요, 자산의 집합인데, 그렇죠? 2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이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용과 투자자의 위험. 효용은 뭐예요? 나의 만족이에요. 만족. 효용은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효용이란 건.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 성향. 그래서 투자자가 느끼는 굉장히 주관적인 만족도. 지배 원리는 여러분들이 뵀던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죠. 효용은 주관적이고,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효용이 결정된다. 세상에는 3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 위험 회피형.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예요. 위험 선호형, 그러면 위험 중립형. 위험 회피형은 뭐냐? 수익이 늘어질수록 나의 효용이 줄어드는 거. 위험 선호형은 수익이 늘어질수록 나의 효용이 늘어나는 거. 위험 중립형은 수익과 효용이 별 상관이 없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때는요, 위험 선호 고려하지 않고, 위험 중립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 회피. 요 사람 하나만 우리가 고려하고 이론을 전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회피다. 그렇죠? 위험 회피. 위험 선호는 어떤 거냐면요, 복권. 그죠? 복권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복권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위험 선호면 오히려 복권에 기대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가지고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위험은 크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게 보통은 위험 선호형이에요. 요게 위험 중립형은 기대 수익률은 빵인데 위험만 존재하는 거. 기대 수익률은 되게 높은데 위험만 존재하는 거. 2개 사이의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위험 중립형이고. 그래서 좀 현실 세상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유형이고,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형을 가정한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 효용 국가. 등이 뭐예요? 등이요,
equal이라는 뜻이에요. 등고선 하면은 높이가 같은 선을 연결하는 게 등고선이잖아요. 효용은요, 똑같은 효용을 갖고 있는 집합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게 등효용 곡선이에요.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그래서 투자자 유형에 따른 효용함수. 이게 바로 이제 효용 곡선이죠. 뭐냐면 이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죠.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뭐 공격적 투자자가 있어요. 보수적 투자자는 뭐예요? 나쁘게 하면 안전 위주, 그렇죠? 야, 어떻게 원금을 잃으면 안 돼? 공격 투자는요. 원금 잃어도 되는데 2배, 3배 돼야지 수익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공격적 투자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쪽에 위험, 기대 수익. 사람은 위험을 싫어해요. 기대 수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위험이 되게 높고 기대 수익도 높아요. 얘는요. 위험이 되게 낮고 기대 수익도 낮아요. 이런 동일한 효용을 이어주는 선. 요 선 자체가 우리가 바로 등효용 곡선이에요. 요 선이 우리가 등효용 곡선인데 요 곡선이 1번, 2번, 3번 어떤 게 그죠? 이런 사람한테 효용을 제일 많이 주나요? 그죠? 1번을 비교해 볼까요? 같은 선을 비교하면 뭐죠? 위험은 이만큼 있어요. 수익은 같아요. 얘는 위험은 쩔어요. 그러니까 3번이 1번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효용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을 좋아하고 2번보다는 3번을 좋아하고 3번보다는 4번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보수적 투자자나 공격적 투자자나 같아요. 그림은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이 기울기, 효용곡선의 기울기가 다르죠. 뭘까요? 이 기울기는요. 자,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가 Y축이에요. X축 한 단위에 대한 Y축의 비율이에요. 이게 높다는 건 뭐죠? 내가 요 수준에서 그렇죠? 이만큼이에요. 위험을 이만큼 부담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을 많이 줘야 된다. 내가 위험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는 나 위험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위험 하나를 내가 부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줘. 공격 투자는요. 나 위험 별로 안 싫어해. 이만큼 위험을 내가 부담하지만 수익은 이만큼 조금만 줘도 돼. 라게 이제 공격적 투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위험을 싫어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보수적 공격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얘기한 거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그 중에서 보수적 공격적이다. 보수적은 특히 위험을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도 위험을 싫어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가파르다. 보수적 투자자. 기울기가 그죠? 완만하다. 공격적 투자자. 그래서 보시면 위험 한 단위에 대한 보상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위험 하나를 나 위험은 너무 싫어하니까 위험 하나를 내가 가져가는데 충분한 보상을 주면 내가 위험을 가져갈게. 얘는요. 위험 한 단위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요. 보기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적 증권은 뭐냐? 그렇다면 두 단계죠. 사바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배 원리죠. 지배 원리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1단계는 객관적이에요. 누가 받으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 누가 받으라도 좋은 증권. 그렇죠? 이런 거를 내 선정을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지배 원리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 객관적. 왜 그러냐? 지배 원리가 뭐였죠? 그렇죠?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그렇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률이 높은 거. 이거는 위험에 대한 성향에 대한 차이 없이 우리가 지금 위험에 대한 다 회피자를 가정하니까 위험 회피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걸 선택해요. 나도 그러고 옆집 철수도 그러고 앞집에 영희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요. 이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투자하지라고 이제 대상을 선정했어요. 그 중에서 선택된 투자 대상 중에서 내 성향, 내 취향에 맞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관적. 이게 뭐냐? 효용곡선이잖아요. 근데 다 그죠?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데 나는 하이 리스크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 투자자. 나는 하이 리스크를 좋아해. 공격적 투자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내가 지배 원리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들을 일단 만들어 놓는다. 그 중에서 나의 위험 성향, 내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투자할지 결정한다. 그래서 2단계에 따라 가지고 최적 증권을 설정한다라고 볼까요? 보시면 여기 점들이 자산이에요. 자산이면
얘가 기울기가 가파른 애들 있잖아요. 얘 1번, 2번, 3번. 얘가 어떤 애들이에요? 보수적 투자자. 그죠? 여기는 A, B, C. 얘는 공격적 투자자죠. 그럼 이 보수적 투자자는 저위험, 저수익을 선호하는 사람들. 공격적은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배 원리에 의한다면 얘를 다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이 노란 거. 요 세 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적 증권,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예요. 얘 세 가지만. 얘네들은 전부 우리가 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버리는 애들이고 얘 세 가지만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제일 높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만 보더라도 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누가 선택하지? 공격 투자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보수적 투자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왜? 얘 그 공격적 투자자는 그죠? 등효용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다 커져요. 그죠? C보다는 B가 크죠? 왜? 똑같은 위험 수준에서 B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죠? 또 B보다는 A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요 등효용 곡선이 내가 만나는, 그죠? 나의 마음과 실제 시장에 있는 게 만나는 곳에서 최적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여기 안에 더 좋은 게 있다면 얘가 선택하겠지만 요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는 얘를 선택하고, 그죠? 이게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인 거고, 보수적 투자자는요,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얘도 선택할 수 있고, 그죠? 요 안에서 본다면 보수적 투자자도 요 안에서만 본다면 위험이 여기 있잖아요. 위험 여기. 그러니까 위험이 낮아지는데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2번, 1번 순으로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게 제일 효용이 크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얘를 선택하는 거죠. 다시 또 그림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적 포트폴리오. 얘는 누구 거냐? 보수적 투자자 거다. 얘는 누구 거냐? 공격적 투자자다. 그렇죠? 얘는 공격적. 그렇죠? 얘는 보수적. 얘는요, 시험 문제 한 90% 나와요. 제가 보니까 매년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그냥 10번 시험 보면 9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개념적으로 일단 중요해요. 이걸 계산하라 라는 문제보다는 개념적으로 1단계 지배 원리에 따라서 각자의, 그죠? 어떤 걸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맛있는 거. 일단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요. 음식 보면은 세상에는요, 음식 중에 독이 있는 거, 독이 없는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있어요. 짠 거, 매운 거.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거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선택한다. 그죠? 이게 지배 원리예요.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이 중에 어떤 건 매워, 어떤 건 달어. 그럼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걸 먹고, 단 걸 좋아하면 단 거 먹고. 이거예요. 지배 원리.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률이 높은 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지배 원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식을 선정한 다음에 나는 위험한 게 싫어, 나는 위험한 게 좋아, 이거에 서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주식을 선택하자. 그리고 이런 거죠. 보면 우리가 주식 중에서요, 식음료 주식도, 식음료 대표적으로 농심 이런 거, 그죠? 농심이라고 해볼게요. 농심. 반대적으로 우리가 좀 높은 거 이제 중화학급인데,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보수적인 사람들은 식음료 기업을 좋아해요. 왜? 나 주식 중에서 난 얘가, 그죠? 식음료 기업들은 올라도 크게 안 오르지만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져요. SK 하이닉스처럼 얘네들은 올라도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 서로 위험과 수익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 얘네들도 나 투자 대상이야. 농심하고 SK 하이닉스도. 근데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난 농심을 살래. 아니야, 나 안정보다는 한 방 가야지. 그럼 나는 SK 하이닉스 살래. 이런 식으로 서로 갈리는 거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적 증권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